전문가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웅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김웅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참의원 선거 끝났습니다. 일단 아베 신조 측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양일 관계? 예, 일단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한국에서 주목했던 것이 이제 일본의 자민당 플러스 열린여당과 개헌 우호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헌 발의선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제 과반수에 그치는 정도로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참여연 선거에서 한국 문제, 한국 이슈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의 선거에 이런 한국 이슈,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슈 또는 경제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이제 개헌 이슈 자체도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금 문제 그리고 소비세 이슈가 주된 이슈였는데 여하튼 이제 선거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주된 이제 문제가 돼서 일본에 대한 공세가 좀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낸다고 계속 겁을 주고는 있습니다. 겁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 8월 15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이 규제 카드를 어떻게 끊을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따라서 7월 1일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처럼 예. 이번에 1년의 이제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일본의 타임 스케줄대로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이제 수출 우대 관련해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는 아마 예상하는 대로 일본의 스케줄에 맞춰서 8월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소재 3품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도 그게 바로 어떤 경제 보복이나 수출 제한으로 바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일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본의 국내 어떤 수출 운영의 절차상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떠한 무역 전쟁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추가적인 어떠한 협상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로 수출 규제와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죠? 바로 수출 금지나 경제 보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지만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재량권을 일본 정부가 직접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그런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 이런 것을 종합을 하면 결국 한국의 경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좀 깔려 있다고 보지.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WTO와의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그런 전략 물품의 그런 통제 레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한 레짐이나 WTO의 정신에 위배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그러한 재량권이랄지 프리핸드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일본이 추가적인 강력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 풀어볼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교적인 해결 이 방법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놔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양국 국민들이 지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불매 운동이 계속 퍼진다는 그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일본 국민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의 그러한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일본 국민 60%가 찬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사는 굉장히 놀라운 조사입니다. 굉장히 한일 관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그러한 그 돌아서 버린 일본 국민들의 일본의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공공외교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 운동이랄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동들 자체가 그건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게 지켜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일본의 우익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 국민들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롱을 하거나 예. 이 자극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빌미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최 변호사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이나 앞에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웅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